안녕하십니까, 김민국입니다. 얼마 전 명절 연휴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나훈아의 비대면 콘서트였습니다. 저도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70이 넘는 나이에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28곡의 노래를 부르는 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훈아를 보면 2001년도 대학생 시절에 최준철 대표를 만났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한섬이 나훈아를 닮았다고 라는 리포트를 썼었는데요. 패션 회사인 한섬과 가수인 나훈아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브랜드 관점에서 비교해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한섬의 사장님이셨던 정재봉 회장님께서 한번 보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운용사를 만들며 꼭 돈을 맡겨보고 싶다, 덕담인 줄 알았는데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고객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한섬이라는 회사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멋진, 잘생긴 의미를 가진 핸섬,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표현한 회사명입니다. 한섬의 브랜드는 크게 30대 이상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고가 제품군인 캐릭터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이면서 20대에서 30대 초반 고객을 겨냥한 캐주얼 브랜드, 그리고 수입해서 유통하는 브랜드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브랜드는 타임, 마인, 더 캐시미어, 오브제 등의 브랜드가 있고요. 캐주얼 브랜드로는 시스템, SJ, 오주 세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는 탐 힐피거, 켈빈 클라인, DKNI, 클럽 모나코 등이 있고요. 한섬의 2000년 매출은 1154억 원, 순이익은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딱 20년이 지난 작년 2019년 매출은 1조 2598억 원으로 990% 늘었고 순이익은 852억 원으로 326%만큼 늘어난 상태입니다. 20년 전에 쓴 글이지만 나훈아, 한섬 모두 당시의 브랜드 파워가 현재까지도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경기 때나 요즘처럼 외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 바로 의에 해당하는 패션 업종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이라든지 공급과 수요 모두가 비탄력적인 주거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줄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섬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패션 회사들 중에서 가장 선방했습니다. 백화점의 올해 2분기 여성 정장 캐주얼 매출은 전년 대비 27% 수준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섬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 감소한 데 그쳤습니다. 항상 맞수로 한섬과 비교가 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매출이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한섬은 2분기 영업이익이 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준으로 방어한 반면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45억 원으로 작년만 해도 한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2분기는 25억 원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한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류 업체들 또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섬이 수익성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가 좋아서 불경기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한섬의 옷을 찾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이 좋은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 비중이 급증한 것을 그 이유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한섬의 브랜드 파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타임입니다. 이 30대의 고소득 커리어우먼을 타겟으로 1993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28년간 여성복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단일 브랜드로 연 매출 규모만 2천억 원이 넘는데요. 타임은 백화점에서 정상가로 판매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한섬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효자 브랜드입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패스트 패션 발달로 인해서 유럽의 최신 패션쇼에 등장한 옷이 한 달도 안 돼서 매장에 진열되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옷도 빠르게 접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SPA 브랜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세계적인 SPA 브랜드로 자라, 갭, 유니클로 등이 있는데요. 싸고 빠르게 최신 유행 디자인이 가미된 패션 아이템들을 접할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은 이제 그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임은 여전히 노세일 브랜드로서 높은 정상가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고 한섬의 전체 수익성을 유지시켜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이 인기를 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차별화된 소재 덕분이었습니다. 창업자인 정재봉 회장의 부인이자 한섬의 초기 디자인을 담당했던
문미숙 감사는 소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럽산 고급 원단을 채택해서 반영했던 게 소재 경쟁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소재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이 나온 것도 한섬이 가장 먼저인데요.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진정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타임의 경쟁력의 원천은 다른 브랜드들보다 현저하게 많은 숫자의 디자이너와 세분화된 디자인입니다. 소재가 훌륭하더라도 보기에도 아름다운 디자인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옷은 만들어지기가 힘듭니다. 한섬은 전체 인원 1000명 중에서 디자이너가 500명 수준인데요. 타임 같은 경우는 내부 디자이너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디자인실, 상품 기획실, 컬러 기획실, 패션 정보실, 아트 기획실 등 기능별로 부서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색깔, 소재 전문가들을 각각 따로 두고 집단 협력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디자이너 10명 전후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제품력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차별화된 제품 생산 역량입니다. 다른 패션 회사들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의 외부 공장으로 생산을 아웃소싱합니다. 하지만 타임은 국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실력이 좋은 공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거의 30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섬은 품질 검수에는 까다롭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고객입니다. 디자인이 좋더라도 디테일한 봉제 기술이 떨어지면 원래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그 오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역량은 명품을 지향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도 제품 거의 대부분을 경력 7년차 이상의 프랑스 현지 장인들이 만드는데 생산 지역 그리고 높은 제조 비용 자체가 품질의 완성도를 보장하는 셈이죠. 대신 이렇게 만들어진 고가의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반응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제품 디자인별로 초도 물량을 최소한만 생산해서 반응이 좋으면 빠르게 주간 단위로 재주문을 내고 딱 팔린 만큼만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로 생산 발주를 내고 인기가 없어진 재고를 눈물을 머금고 창고 대방출을 하던 회사와 차별화된 재무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반응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초창기 타임은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클래식한 정장 스타일로 트렌드를 만들어 갔습니다. 면접이나 상견례 같은 격식을 갖춘 행사에서 가장 선호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 뒤에 점차 외국 SPA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캐주얼이 유행하자 타임은 스타일을 좀 더 캐주얼하게 변신시켰습니다. 클래식한 감성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다 캐주얼을 입혔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한 것도 그렇다고 너무 클래식한 것도 선호하지 않는 여성들의 디테일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딸이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기는 쉽지 않은데요. 고급 소재를 쓰고 클래식한 디자인, 트렌디한 디자인이 적절한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20대였던 고객이 50대가 되어서도 꾸준히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명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카피 제품이 존재하느냐입니다. 나훈아 또한 너훈아, 나훈아 등 수없이 많은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임 인기를 끌자 소위 동대문 패션가에서는 타임 여성복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유사한 제품을 쏟아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행을 덜 타고 오랫동안 품질이 유지되는 타임의 제품은 비교적 높은 가격에 중고 제품으로도 거래되곤 합니다. 타임은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이 웬만한 해외 명품 브랜드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도 백화점이 우선적으로 타임을 입점시키는 이유는 구매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이른바 목적 구매율이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충성 고객들은 일단 타임 매장을 방문해서 옷을 살펴본 다음에 다른 매장을 쭉 투어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결국 타임 매장에 가서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섬의 브랜드들은 대부분 노세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싸게 샀는데 라고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일이 적은 브랜드입니다. 한섬이 다른 패션이나 유통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고고히 수익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충성 고객들이 다른 상품 구매는 줄이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상가의 한섬의 제품들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한섬의 2분기 수익성이 견조하게 유지됐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온라인 부분의 성장입니다. 한섬의 2분기 오프라인 유통 채널 매출액은 2,257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1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쪽 매출액은 5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수준 성장했습니다. 한섬의 온라인몰은 더한섬.com, H패션몰, EQ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한섬.com은 타임을 비롯한 국내 자체 보유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H패션몰은 해외 브랜드들, 그리고 EQL은 무신사를 벤치마크에서 만든 온라인 편집 사업인데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만든 쇼핑몰입니다. 더 한섬닷컴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다른 회사의 온라인몰에는 입점해 있지 않습니다. 더 한섬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한섬은 온오프 라인에서 동일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내야 될 31에서 32% 정도의 판매 수수료가 고스란히 회사 이익으로 쌓이는 매력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셈이죠. 한섬의 브랜드들은 충성 고객들이 많아서 백화점과 똑같은 가격인데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온라인 쪽 매출이 더욱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3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 판매 채널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이 대략 60% 수준, 아울렛이 20% 후반대, 온라인은 10% 초반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온라인의 비중은 18%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 추세로 보면 연간은 거의 20%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한섬이 고가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15%를 넘기기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기분 좋게 이 수치를 올해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매출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만 온라인의 무서운 성장세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패션 회사들과 달리 한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몰과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섬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에 4.5%에서 2018년 7%, 그리고 2019년 8.5%로 개선되었는데요. SK네트워크의 패션 사업부 인수 이후에 재고가 정상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수익성 높은 온라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영업이익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반기에 온라인 채널의 매출액은 1,200억 원 수준인데 더한섬닷컴 매출은 800억 원, H패션몰은 400억 원 수준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더한섬닷컴은 80% 수준 증가했고 H패션몰은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온라인 몰들 중에서 외국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없고 아이템당 단가도 높은 브랜드를 파는 더한섬닷컴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자체적으로 보유한 브랜드의 고객 충성도가 높고 온라인 비중이 늘어날수록 회사 전체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섬의 자사 전용 온라인몰 매출 비중 확대는 요즘 글로벌 패션 회사들 사이에서 화두라고 볼 수 있는 D2C의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작년 11월에 아마존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D2C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D2C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줄임말로서 제조업체가 외부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이키는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때는 코로나로 상당수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정상 가동이 안 된 데 불구하고 전체 1%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2%나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건 나이키만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독일 신발업체 버켄스탁이 아마존을 철수했고요. 랄프 로렌, 노스페이스도 아마존을 떠났습니다. 매출이 보장된 거대 유통망을 등지고 D2C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온라인 유통 중개사를 통한 판매로는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없고 오히려 짝퉁이 모조품이 범람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에 직접 판매는 유통사에 마진을 줄 필요도 없고 할인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판매 품목을 제한받게 될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D2C로 자체 비중이 늘기만 하다면 이보다 더 바랄 나위는 없는 거죠.
한섬 브랜드의 평균 구매 단가는 28만 원 수준인데요. 국내 주요 의류 브랜드 평균이 10만 원 수준보다도 3배 가까이 비싼 편입니다. 온라인몰이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바로 이 고가 의류 쪽인데요. 저가에 몇 벌씩 살 수 있는 SPA 브랜드에 비해서 잘못 사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섬은 다양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정가를 유지하지만 온라인만의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쿠폰, 할인 행사 등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브 커머스로 자체 방송한 시간 동안에 소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일라이브라는 컨텐츠에서는 인스타그램처럼 한섬에서 구매한 옷을 올리고 다른 고객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올리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컨텐츠입니다. 사진과 글을 올린 사람,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에게는 점수에 따라서 온라인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요. 온라인몰에서는 친구들끼리 수다 떨면서 이것 좀 사봐라고 펌프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바로 이를 보완한 기능을 자체 온라인몰에 도입한 겁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쇼핑몰 모델들이 입고 나온 옷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입어보고 나서는 이게 너무 달라서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요. 스타일라이브는 고객들이 제품 사진과 후기들을 공유하고 사진 속 제품들을 바로 그냥 클릭해서 구매할 수 있는 SNS형 모바일 커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가 의류를 구매하는 마음의 장벽을 낮춰준 또 하나의 무기는 애톰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워드로브 서비스를 벤치마크한 건데요. 옷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입어볼 수 있는 홈 피팅 서비스인데요. 최대 3개까지 옷을 선택해서 받은 후에 48시간 내에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실구매가 크게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애톰 서비스 적용 대상 고객과 그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용 회원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특유의 VIP 고객 관리 시스템과 온라인 게임에서 활용되는 회원 등급제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구매 욕구와 경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더 한섬닷컴의 온라인 멤버십 등급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요. 프렌즈, 크루, 마니아, 스타 이상 4등급으로 운영하던 등급에 추가로 VVIP 고객을 위한 더 스타 등급을 신설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만 쓰면 최고 등급의 고객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최상위 구매 고객 딱 100명한테만 이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일종의 은행 PB처럼 전담 상담사들도 배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상위 딱 몇 명 이렇게 등급제를 나누면 VVIP 고객들 간에 자존심을 건 여유있게 이 순위 아래 들 만큼 무한 구매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객 등급이 곧 그 브랜드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이 서비스의 맛을 보면 현재 이상의 등급을 유지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전담 상담사가 고객 등급이 떨어졌다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볼 수 없게 된다면 참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신규 최상위 등급제 도입의 영향으로 더 스타 등급 회원의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무려 87%나 증가했습니다. 더 한섬닷컴의 올해 상반기 회원 수는 36만 명으로 24% 증가인데요. 매출은 80%만큼 증가했습니다. 인당 구매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고가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섬의 자체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매장 관리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재고 관리에 들어간 비용들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더 한섬닷컴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H패션몰이나 EQL 쪽으로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패션 분야에서도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패션업계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한섬의 상반기 실적이 선방했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섬의 PER을 높여줄 수도 있는 성장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회사를 둘러싼 지배구조상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